다문화TV의 연중기획 다큐멘터리 고래의 꿈 세 번째 이야기. 내 꿈은 요리왕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며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한글. 47년째 한글 연구에만 매진한 독일인 후배 교수가 한글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서로 음악을 통해 교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회가 지난 12일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글로컬 이슈에서는 20년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노벨 평화상 에티오피아 총리부터 영화 조커 개봉으로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미국 극장가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TV의 연중기획 다큐멘터리 고래의 꿈 세 번째 이야기 내 꿈은 요리왕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리로 자신의 꿈을 쫓는 새 주인공들의 촬영 현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요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베트남 전통 식당을 차리는 것이 목표인 베트남 출신의 웬반하이, 그리고 슬로바키아 전문 식당 1호점 창업을 위해 달리는 슬로바키아 출신의 월빈과 방송 출연과 요리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셰프를 꿈꾸는 독일 출신의 다리오입니다. 이들은 다문화TV의 연중기획 다큐멘터리 고래의 꿈 세 번째 이야기인 내 꿈은 요리왕에 출연, 저마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새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자신의 요리를 전문 셰프에게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멘토로 출연한 토니오 셰프는 각 요리에 대한 조언을 하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좀 살리고 현지화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의 그 즐거운 그 마음을 딱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뭐 심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잊지 말고 항상 가지고 간다면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레이션을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는 이번 에피소드의 특별 출연, 새 청년들의 개성 넘치는 음식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생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웃하고 이제 친숙해진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고요. 민간 외교관이구나. 뭐 지금은 음식을 통해서지만 그래서 야 이들의 모습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각국의 문화를 담은 요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색다른 맛과 멋을 선물하는 꿈을 꾸는 청년들. 앞으로도 꿈을 향한 이들의 열정을 기대해 봅니다. 한편 고래의 꿈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창제 원리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한글을 47년간 연구한 독일 본대학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가 한글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접하면서 한국 문화에 접어든 외국인들은 자연스레 한글에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어 어려운데 하지만 예쁘게 보여요. K-팝하고 드라마를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한글은 쉽고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 언어학자들도 주목합니다. 그중 47년간 한글 연구에만 매진한 알브레이트 후베 독일본 대학 교수는 지난 14일 한성대학교를 찾아 한글의 재발견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후베 교수는 한국인조차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훈민정음의 기초인 음양 오행서를 이해하면 한글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 왕이 국민을 위하여 이 문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통해서 역사적으로 국민이 정체성을 갖기 더 튼튼하게 된 역할입니다. 훈민정음을 생각해서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되찾아야 그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문자를 만든 사람과 반포일을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에 신비한 문자로 불립니다. 후배 교수는 한글은 과학적이면서 철학을 품은 유일무이한 문자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지만 그래도 노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교수님 못지않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한글 창조 원리와 음양 오행설에 근거한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인과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과 한국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의 더 위대함을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말 기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7,720만 명으로 세계 언어 사용 순위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어는 그냥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개가 있는데 한글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쉬워서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인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편 후배 교수는 한글이 디지털화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컴퓨터상에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400억 자를 조합할 수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하는 컴퓨터 입력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글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 등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는 올해 초 창단된 글로벌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악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봄 기운을 머금고 시작했던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가 가을의 문턱에서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가 지난 12일 영등포 화자센터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연주회는 우리 사회의 공존과 희망의 하모니를 전하자란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소외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음악을 통해서 가르쳐 보자 그래서 저희가 근관을 하는 저희들이 나서서 악기를 처음 이제 하니까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악기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만들어준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글로벌 오케스트라죠.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는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모여 지난 4월 창단됐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협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맨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내고 연주할 때도 그 다 같이 위로하면서 그런 게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대중가요 찬찬찬, 팝송 유 레이즈 미 업 등 대중에게 익숙한 곡을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편곡했으며 YM 오케스트라도 특별 출연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몇 달 채 안 됐지만 근데 너무 성공적으로 잘 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라클 윈드 오케스트라는 함께 완성해가는 음악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전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법무부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 동거를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 폭행 사건 이후 마련한 결혼 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는 형 선고 이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 초청이 불허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 범죄, 특정 강력 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며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한 달여 만에 약 5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 중 50만 1천여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중 중국 국적이 18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가입제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외국인은 매달 11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건보료 납부율은 7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일괄 보험료 적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 등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미용 성형 의료 용역 부가세를 2016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9개월간 약 408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미용 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여 건의 환급이 진행됐으며 부가가치세 407억 7천여만 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해 불법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덕궁관리소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벼베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벼베기 행사는 조선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요를 가늠하고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궁궐 안에 논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 몸소 추수를 했던 친헬의 의식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청의정 벼베기 행사에는 떡매치기, 벼훑기, 새끼줄고기 등 체험 행사와 풍물패 공연 등이 함께했습니다. 글로컬 이슈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를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온 이웃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주도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다가 30년에 걸친 투쟁 끝에 1993년 독립했지만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경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 양측에서 7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비 총리는 그런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추진했고 양국은 지난해 7월 20년 만에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친구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바람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난해 4월 집권한 뒤 야당 운동가 수천 명을 석방하며 화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화 조커가 개봉 첫 주 전 세계에서 2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편 영화 조커를 상영 중인 미국 극장가에서는 경찰의 순찰과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배트맨의 숙명적인 라이벌 조커의 기원을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서 무차별 난사한 이 사건으로 12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Of course, I don't agree with what he does there, Joker, but you can see where he comes from. But I'm afraid the violence will be somehow justified by some. 지금까지 글로컬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19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려 5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국악과 초대형 퍼레이드 등 아리랑으로 표현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만들어낸 이번 페스티벌은 아리랑 전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은 아리랑이 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지정됐는지 그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전통음악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인 씨름. 이 씨름에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가해 화제입니다. 제36회 신라문화제의 일환으로 펼쳐진 화랑 씨름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초, 중, 고등부와 외국인 대학생부, 일반부로 각각 시행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의 전통 경기인 씨름을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펼쳐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적을 초월해 씨름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 7회째를 맞는 2019 경남도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이 지난 12일 경남도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박성우 행정부지사, 여영국 국회의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민과 이주민 간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은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했습니다. 사랑의 집 소리샘 벨콰이어 핸드벨 연주와 여성 결혼이민자 동아리 인타클럽의 난타 공연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남해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은미 씨 등 다문화가족 유공자 10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 시상도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은 교수입니다. 복지가 아닌 차별, 다름을 좋은 정보를 알려서 접하고 지식을 나누게 함도 현 우리 사회 교육의 한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글로벌 이민 다문화 이주민 공존 시대에 신생 이민 다문화 학문과 현장을 개척, 개발, 발굴함을 알림은 특정 사항을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별 현 우리 사회를 살아가며 관심을 가지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 지식을 얻어 지혜로 활용하고 실행함의 교육입니다. 접촉과 전달이 없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언론, 다문화 방송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마음 디자인 학교 워크숍 등의 행사에도 다문화 상식과 의식에 대한 강의로 한국 다문화 정책의 비판적 대안에 대한 강의를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압으로 스며들고 있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언론, 다문화 방송의 역할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론, 다문화 방송을 응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은 다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해와 관심을 국민이 정보를 얻게 해줌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관찰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보도록 언론, 다문화 방송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좋다고 찾은 모든 사람에게 언론, 다문화 방송을 통해 선한 모습의 선한 영향이 우리 사회에 퍼져가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2020년 상반기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외국인은 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에서 전주시로부터 거주공간과 공공요금을 지원받으며 한 달간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주 홍보대사로 전주에서의 경험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게재하는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총본부 세계부인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KBS 아트홀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해피맘 자선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며 올해는 뮤지컬 배우 박혜미, 태랑학회 청소년 태권도 군무, 메조소프라노 최혜영, 제한동포 가수 예지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출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일요일에 떠나는 우리 가족 요리여행 수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문화 가정 자녀 중앙아시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11월 30일 은평구청에서 열립니다. 만 5세와 6세 아동이나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참여 가능하며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발표 원고를 아시아문화연구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문화연구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선사해 타인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미래의 요리왕, 다문화 주인공들을 앞서 만나봤는데요. 멋진 꿈을 가진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청년들의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TV도 다큐멘터리 고래의 꿈을 통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